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에 바친 16년. 1999년 4월 20일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는 총과 폭탄으로 무장하고 콜룸바인 고등학교에 갔다. 두 사람은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딜런 클리볼드는 내 아들이다.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날 죽은 사람 1명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학살을 속죄할 수는 없다. 그 끔찍한 날 뒤로 16년이 흘렀다. 그 16해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에 바쳤다. 어떻게 창창한 아이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로 내 앞에서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전문가들, 우리 식구들, 딜런의 친구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내가 대체 무얼 놓친 건지,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었는지, 내가 쓴 일기를 들추고 또 들추었다. 법의학자처럼 엄밀하고 철저하게 우리 가족의 삶을 파헤치고 일상적 사건이나 대화를 곱씹어 보며 내가 놓친 단서를 찾았다. 뭘 놓친 걸까? 어떻게 했어야 할까? 처음에는 압도적인 수치감과 공포, 슬픔만큼이나 강렬한 알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에 따른 개인적인 이유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을지 모르는 조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퍼즐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자 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일이 힘겹더라도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콜럼바인 이전의 우리 가족이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처럼 보였을 때 내 생각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폐허 속에서 10년 넘게 찾아 헤매다 보니 내 눈이 뜨였다. 딜런에 대해서나 그날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일들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콜룸바인 밖의 세상에도 미치는 의미가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일어난 학살에서 내 아들이 한 끔찍한 역할을 내가 막을 수 있었을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으리라는 깨달음들이 있었다. 보통 가족의 삶이라는 커다란 양탄자를 이루는 실 몇 가닥 정도의 사소한 일들이었다. 사실 콜럼바인 이전에 어느 누가 우리 삶을 들여다 보았더라도 아무리 고배율 줌렌주를 들이댔더라도 미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모습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톰과 나는 다정하고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부모였고 딜런은 에너지가 넘치고
애정이 많은 아이였다. 늘 염려하며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기를 빌어야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딜런을 햇살이라고 불렀다. 딜런의 금발머리가 후광처럼 빛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딜런에게는 매사가 힘들지 않게 잘 풀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딜런이 내 자식이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온 영혼과 심장으로 딜런을 사랑했다. 콜럼바인 이전의 우리 삶이 너무 평범하다는 점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것 같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기도 하다.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힘들지도 않았다. 우리 집 막내는 속을 썩이는 아이도 아니었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리라고는 우리도 그 아이를 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일들은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들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하는 소망이 가장 강하다. 뇌 건강을 놓고 보자면 100년 전 아이들이 전염병에 취약한 만큼이나 오늘날 아이들도 이 문제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취약함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문제가 끔찍한 사건으로 분출되건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의 가능성이 서서히 사그라들게 되건 어느 쪽이든 가슴 찢어지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이런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무참한 대가를 계속 치러야 할 것이다. 콜럼바인 고등학교나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샌디훅 초등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센터 바버라 캠퍼스 등 학교 총기 사건 같은 비극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동료,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매일 펼쳐지는 조용히 서서히 일어나는 비극들도 있다. 부모가 그 무엇보다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세상에서 나만큼 더 잘하는 부모가 없을 진실이 있다. 바로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다. 나는 딜런을 무한히 사랑했지만 그래도 딜런을 지키지 못했고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살해된 13명도 그 밖에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들도 구하지 못했다. 나는 딜런이 심리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고 만약 내가 제대로 보았다면 딜런이나 딜런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까. 내 이야기를 최대한 충실하게 들려주면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일지라도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 얼굴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빛을 비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내 이야기를 알고 육아 방식을 바꾸었다. 부모가 제때 개입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룬 일도 있었다. 살짝 내성적으로 변한 듯한 13살짜리 딸의 상태를 알아차린 전 직장 동료가 그런 경우였다. 직장 동료는 딜런 생각을 하며 캐물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었다. 결국 딸이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리더니 친구를 만나러 몰래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아이는 극도의 우울과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끈질기게 물었기 때문에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 직장 동료가 우리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일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용기를 얻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나서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콜럼바인의 호된 실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나의 도덕적 의무다. 입을 열기는 두렵지만 그게 옳은 일이다. 더 잘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을 일들의 목록은 길고도 길다. 그게 내 실패다. 그렇지만 내가 배운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우리 아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비극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감춰진 고통까지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